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제2의 최순실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주장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알리면서도 국회에서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을 따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과정을 거친 결정은 헌법에 근거한 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인 박 대통령은 그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법의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성 측에 따르면 탄핵안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가결될지 말지 투표해보기도 전에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결정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탄핵의 길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은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한편으로는 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이루기 힘들었던 국민 대통합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찬성 측 마지막 주장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찬성적인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우선 당위적인 근거를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주범으로서 직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이미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위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였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모든 결정을 국회로 넘기면서 한나라의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책임감까지도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의혹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위적인 근거에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개별적인 근거들 자체 하나하나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핵심적인 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자리를 고수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결국에는 국가 안보 위기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역시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뿐만 아니라 하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탄핵의 법적 절차에는 불확실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회에서 하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사임 시점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준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 측 입장의 논거로서 첫 번째로 하야를 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남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질서 있는 태진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며 따라서 탄핵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지율이 낮은 것만으로 대통령을 하야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권한 그리고 예우는 하야를 할 경우에도 충분히 박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반인 신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당한 형사 재판을 통해서 금고형 이상을 받게 형사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법률에 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야를 통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정치적 혼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에서 지금 현재 국회 표결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총리로 대행을 바뀌면서 훨씬 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하야에 대한 논거로 단순히 지지율이 낮은 게 이게 저희의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주의 가치가 이번 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훼손됐다는 거에 저의 논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반대측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정서가 표출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틀이 훼손되었으며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 직위에 물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고 또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저희 찬성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